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일본이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비용을 미국 측에 지불한다고 밝혔던 터라 일본 언론도 이번 결정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지스 어쇼어 구매 및 배치는 두 나라 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계획이었다며 16일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 소식은 지난 15일 고노다로 방위상의 입에서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비용과 시기를 고려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 일정을 중단한다면서 배치 전 시험 발사를 할 장소도 없는 데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은 당분간 이지스 구축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노 방위상의 말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 전까지 추진하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재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6척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2021년까지 8척으로 늘리고 여기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블록2A를 탑재해 북한의 공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신문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합의에 따라 하향식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북한 핵탄두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보여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지스 어쇼어 도입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쇼어 도입을 방위청이 아닌 총리관저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어쇼어 도입 취소 보도가 나오기 전인 4월 3일에 쓰인 글입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가 어쇼어 도입을 어떻게 비평했는지 보였습니다. 방위성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육상 자위대에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위대를 약화시킬 뿐이다. 미국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관저, 특히 이즈미 보좌관이 어쇼어 도입을 독단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상 자위대가 도입하려 하는 것은 네이시온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레이더 장비이다. 당시 오노데라 방위대신은 소식을 듣고 대신실에 항의를 했다고 하니 방위성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였다. 당연히 총리 보좌관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나치 독일의 총통이 국방군에게 이것저것 고압으로 명령하는 것과 같다. 군사적 일관성도 없고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만큼 매우 고가의 장비를 자위대에 떠넘기는 것은 자위대를 약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쇼어 도입의 문제점은 여럿이 있다. 첫째, 일본의 안전보장 기여도는 작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연성이 낮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처만이다. 중국의 위협 대처 등 다른 해역의 일본 안전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두 곳에 약 3천억엔, 잘못하면 6천억엔 이상의 비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 도입에 필요한 것은 어쇼어 시스템만이 아니다. 레이더를 갖춘 단거리 방어용 미사일과 대공기관포, 무인 항공기 방어를 위한 방어 진지 등도 필요하며 한 곳에 최소 1개 중대는 달라붙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도입 예산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는 자위대가 그 존립 기반인 국민, 주민의 지지, 신뢰를 잃는 것이다.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전파에 의한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해안에서 50해리 이온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레이더는 사이드로브라고 불리는 축선 이외의 광범위한 누출 전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고 출력의 SPY 레이더는 인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어쇼어가 이지스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지스함도 정박지에서 이지스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쇼어 배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당연하다. 필자는 이 건을 고노 방위대신에게 회견에서 질문했지만 대신의 회답은 운용에 관한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쇼어 배치 대상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건강 피해나 전파장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지스함은 먼 바다에서만 레이더를 켤 수 있는데 어쇼어를 내륙에 설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방위성은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의 방위 대신이 제대로 된 회답조차 하지 않고 운용상의 비밀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것은 민주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어쇼어 배치를 결정한 총리관저는 마치 독재국가와 같다. 어쇼어 도입과 운용에는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어 육군 자위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어쇼어 도입과 운용 예산이 기타 장비 갱신 훈련 정비비를 먹게 되어 예산은 더욱 부족하고 임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장비 가동률이 현재로선 낮아지고 헬기 승무원 훈련은 이전년 125시간에서 80시간 정도로 줄었다. 탑승원이나 정비원의 기량이 떨어져 전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어쇼어에서는 설치 장소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할 수 없다. 유사시에 제대로 기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운용 시험도 하와이의 미군 장비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와이의 시험용 시설까지 일본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어쇼어가 채택하는 것은 해상자위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 레이더 SPY-6와 전혀 별개며 호환성이 없는 로키드 마틴의 SPY-7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훈련과 병참은 육해자별이 되어 효율이 나빠지고 운용 비용도 높아진다. SPY-7은 개발 중이고 개발비까지 상당한 금액을 일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애초부터 관저는 SPY-7 채용이 유력하며 관저 또는 이즈미 총리 보좌관과 로키드 마틴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설치되는 지자체에서 부차 피해도 예상된다. 어쇼어 자체가 적의 우선순위가 높은 공격 목표가 되므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과 게릴라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요격에 사용한 포탄이나 미사일의 유탄이나 격추된 미사일이 인근 시가지 등에 떨어져 부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어쇼어 도입 계획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관저가 졸속으로 결정했다. 게다가 불이익도 많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지스 어쇼어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 대신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호위함을 3척에서 4척을 추가하면 된다. 함정은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위협과 사태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지스함은 탄도탄 대처 이외의 위협 대처 능력도 범용 호위함보다 높다. 한 척당 약 1,800억 엔이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높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쇼어 도입 예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라리 이지스함이 더 저렴할 것이다. 기존의 이지스함과 같은 SPY-6를 채택하면 기존의 해상자위대 교육체계 안에서 이지스 시스템 관계자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에 의해서 운용 코스트는 어쇼어에 비해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지스함에서의 탄도탄 방위 작전 시에 호위함은 불필요하다.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우주를 감시하고 SM-3를 유도하며 주위를 경계할 수 있어 그 능력은 범용 호위함의 레이더보다 강력하다. 이는 이지스함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이지스함의 대잠 수함전 능력도 범용 호위함보다 높다. 대잠 수함용 소나와 전자전 시스템 등은 범용 호위함이 갖춘 장비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지스함을 다수 운용하고 있는 미 해군에는 범용 구축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지스함을 늘리는 대신 해상자위대의 구식 호위함과 능력이 낮은 함정의 건조를 중지해야 한다. 해상자위대는 방위대강에 정해진 척수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전을 치를 수 없는 구식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기리급 호위함 이전의 구식함 18척을 모두 단기간에 퇴역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지경비의 삭감과 인적자원의 확보, 유효 활용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조달이 개시되어 1위번함이 이미 발주되어 있는 능력이 낮은 신형 프리기탐은 조달이 예정되어 있는 해경의 순시선과 다르지 않아서 초계함 건조를 중지해야 한다. 신형 프리기탐은 능력을 향상시켜 예정 조달수의 30척을 10척에서 15척으로 줄인다는 선택도 있을 것이다. 대신 무인기를 도입해 해상자위대의 경계감시 임무부담 경감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미 도입된 글로벌워크는 해상 감시 능력이 전무에 가까워 함정 척수 감소에 대한 경계감시 임무의 부담 경감과 능력 향상을 위해 채공시간 24시간 이상인 중고도 무인기를 5대에서 6대를 도입하면 충분할 것이다. 해상 경계감시 임무는 무인기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 편이 함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감시 구역 확대가 가능하고 원거리에서 주야의 감시도 가능해진다. 바다에서 함정은 근접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감시와 경계에서는 무인기가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해상 근접에 의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어 한층 더 해상자위대 항공부대의 노동력도 경감시킬 수 있다. 비무장 채공형 무인기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사의 가디언과 이스라엘 IAI사의 메리타임 헤론과 엘비사의 헤르메스 900 등이 있으며 위성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또 무장형 무인기도 다수 존재한다. 운영 구상에 따라서는 무장형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 대안이라면 대미 관계를 더 양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쇼어는 2세트뿐이지만 새로 이지스함을 3척에서 4척 건조한다면 미국 기업은 1.5배에서 2배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이지스함의 서브 시스템 등도 수출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이 크면 미국 정부는 찬성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은 없다. 또 이동 가능한 이지스함은 대만 유사시와 다른 여러 위협에 대해
기동적으로 미 해군과 연계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 운용의 유연성이 높다. 그리고 어쇼어 배치 예정지에서의 불필요한 마찰도 피할 수 있어 자위대 전체적으로는 MD의 조달 운용 비용도 저감할 수 있다. 이대로 어쇼어 도입을 강행하면 지역의 반발을 살 뿐 아니라 유사시의 실용성도 떨어진다. 어쇼어 도입은 자위대의 미사일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쓸데없는 예산을 빼앗아 자위대의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상 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한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상황을 비판하는 글이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적용되는 글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정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표대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